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감독이었을 때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할 때 이렇게 수비를 해서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경기에 나섰을 때 그때가 이겼나 비겼나 아마 그래서 성과를 거뒀거든요. 네, 어쨌든 간 셰필드전 리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전의 경우에는 라인업 보시면은 좀 특이점이 많았죠. 아무래도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경기가 빡빡하게 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 이례적으로 대거 로테이션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오른쪽 8번 혹은 이 오른쪽 메잘라에서 마르틴이 선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교체가 뭐 6, 70분경에 될지언정 항상 선발로는 거의 매 경기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카이가 선발로 나왔고 그리고 왼쪽 8번 왼쪽 메잘라에는 스미스로가 선발로 출장을 했죠. 그래서 이 두 조합이 이 두 선수가 동시에 선발 출장한 것 자체가 처음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부터도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근데 반면에 이 경기 내용 자체는 경기 흐름 자체는 이 둘이 들어간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다기보다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상대 팀의 특성에 의해서 조금 크게 좌지우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셰필드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시스템을 봤을 때는 4-4-2를 구축하긴 했거든요. 백라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백라인 4명 해놓고 그 다음에 2선 같은 경우도 4명 구축해서 최전방에 그리고 2명을 4-4-2를 했는데 상당히 좀 특이점이 있었죠. 굉장히 특이점이 있었는데 그 특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수비 진영을 구축할 때 특징이 있었어요. 굉장히 특이점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 21번이었던 비니시우스 소우사가 계속해서 이제 에밀 스미스로우에 대해서 이제 원온원이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비니시우스 소우사는 맨마킹을 한 거죠. 지역 방어를 한 게 아니고 이제 대인 방어를 한 거죠. 대인 방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경기 중간에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한번 바뀌었는데 이제 오른쪽 메잘라였던 카이를 막는 데서는 16번이었던 노우드가 또 대인 방어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셰필드의 수비 진영 구축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은 거의 사실상 뭐에 가까운 거예요? 사실상 이제 식스백에 가까운 거죠. 식스백에 가깝게 구성이 됐고 그리고 식스백에 가깝게 구성이 됐다는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측면에서 봤을 때 마르티넬리, 스미스로우, 에디,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부카요까지 했을 때 이 5명에 대해서 6대5로 백라인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럼 중앙 같은 경우가 뻥 뚫리니까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안쪽으로 굉장히 많이 좁혀서 사이드 채널에 남겨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이제 중앙 센터 채널까지 하프 스페이스도 아니고 거의 센터 채널 인근까지 좁혀서 이런 식으로 수비를 펼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 접근 방식 자체가 메잘라를 수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수비 형태를 처음으로 고안해냈던 게 누구냐면은 이제 지금은 로마 감독하고 있는 주세 모리뉴 감독이에요.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감독이었을 때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할 때 이렇게 수비를 해서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경기에 나섰을 때 그때가 이겼나 비겼나 아마 그래서 성과를 거뒀거든요. 반면에 이제 그 이후에 두 번째 때는 동일하게 나섰다가 실점을 기록하면서 후반전에는 이제 수비 형태를 바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간 이 방식 자체는 이제 과거에 벌써 이제 시간이 꽤 흘렀죠. 3년 전? 뭐 4년 전인데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감독으로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했을 때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경우는 누구야 이게? 베르나르도 실바랑 이제 데브라이너였던 거죠. 그 둘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비 진영을 구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애초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공이 한쪽 측면으로 갔을 경우에 공이라서 한쪽 측면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측면 수비수 백포기 때문에 풀백의 등 뒤에서 이제 계속해서 2대1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2대1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오질 않는 거죠. 왜? 센터백과 풀백이 벌어져야 그 전제가 이루어지는데 애초에 벌어지지 않게끔 부분적으로 대인마크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런 상황 자체가 애초에 발생을 하질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또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이제 측면에 공이 있을 때고요. 4-4-2로 수비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정상적으로 4-4-2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지난 풀럼전에서 이미 한번 나왔었죠. 풀럼 같은 경우가 4-4-2로 수비를 했다 보니까 일반적인 4-4-2를 구축해놓고 수비를 하면은 아스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퍼스트 서드를 넘어와서 센터 서클까지 오게 되면은 공을 순환을 하다가 투톱이 이제 끌려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3대2가 보통은 나오거든요. 여기서 1선에 대해서 3대2가 나오고, 공을 가진 센터백이 전진했을 때 윙이 끌려 나오거나 혹은 미드필더가 끌려 나오면은 여기서 이 패스가 들어가요. 그럼 이 패스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이 16번이었던 지금 같은 경우는 노우드의 등 뒤가 공략을 당한 거죠. 등 뒤를 공략당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2선 자체가 등 뒤를 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백포기 때문에 5대4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 셰필드가 했던 것처럼 수비를 해버리게 되면은 애초에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2선의 등 뒤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항상 이 8번, 2명의 8번 미드필더보다 뒤에 있으니까 등 뒤가 없어지는 거죠. 개념적으로 봤을 때. 등 뒤 자체가 없어지니까 등 뒤를 공략하고 싶어도 공략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제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의도를 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간 이번 경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경기를 했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선과 이제 좌우 측면 미드필더가 극단적으로 안쪽으로 좁혀들어서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경기가 이뤄지다 보니까 이제 셰필드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건 뭐냐면은, 일단은 아스날 같은 경우가 이제 후방에서 백스리가 거의 구성이 됐었죠. 이번 경기에서는 화이트가 뭐 항상 하는 것처럼 파이널 서드까지 갔을 경우에는 오버랩을 가되, 그 전까지 상황, 공이 자신들의 진영에서 머물렀을 경우에는 특히 거의 세 번째 센터백으로 와서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이 순환될 때 측면 미드필더가 끌려 나오거나, 일단 1차적으로는요. 측면 미드필더가 화이트한테 고정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했던 건 뭐예요? 여기서 카이가 이제 측면으로 나와서 공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몇 대 몇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2대1이 나오는 거죠. 노우드의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측면까지 이제 따라가는 거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 백라인까지 내려와서 있는 건 어쨌든 간 중앙이잖아요. 보통 이제 비니시우스 수사도 마찬가지고 중앙 미드필더기 때문에 중앙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카이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 왼쪽 측면 미드필더였던 슬리마네의 지역 방어 범위에 내려가서 공을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우드 입장에서는 요거 슬리마네가 수비해야 되는 지역 방어 공간인데 여기 내가 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2대1이 나온 거죠. 실제로 이따가도 보겠지만 득점 장면의 경우에도 거의 이제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 적용이 돼서 득점 장면까지 갈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1선의 등 뒤죠. 보통은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진첸코 같은 경우 안쪽으로 들어와서 뭐 원래 하는 것처럼 데클랑이 있을 때도 있고 이제 진첸코가 있을 때도 있는데, 이제 1선의 등 뒤 같은 경우가 관통당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1선의 등 뒤 같은 경우가 넘어와서 받게 되면은 이 사이가 열리게 되면 혹은 뭐 공의 순환이 이루어졌을 때 한 명이 끌려오고 왔을 때 이 1선이 두 명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등 뒤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한 명이 끌려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둘 중에 한 명, 데클랑이 됐든 진체코가 있든 둘 중에 한 명이 남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공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크게 얘기해서 이제 측면에서랑 중앙에서랑 이제 진첸코의 뭐 우리한테는 변칙적이진 않은데 이제 변칙적인 움직임이랑 그 다음에 이제 카이의 변칙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장면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경기에서 이제 또 활약을 굉장히 잘해줬던 은케티아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는데, 은케티아에서도 이제 은케티아를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은케티아의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은 진첸코, 스미스 로우 그리고 은케티아 이 3인이 엮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명이 사실상 유닛실에서 기능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전 한 중반 정도였을 거예요. 중반 정도 된 이후에는 처음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식스백에 가깝게 셰필드가 움직이다가 어떻게 좀 변화를 줬냐면은, 노우드의 경우에는 이제 카이한테 가지 않고 중앙에 이제 남아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니시우스 서우자는 그대로 스미스 로우를 커버하는 대신에 이제 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하프 스페이스 공간의 경우에는 그냥 왼쪽 풀백이었던 루크 토마스가 좁혀 들어와서 센터백과 간격을 좁히고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면서, 사실상 여기서 이제 5대5는 그냥 주는 거죠. 수적 동의까지는 주고 이제 노우드가 가운데로 와서 뭐 쉽게 얘기하자면 5-3-2 혹은 5-1-2 정도 진영을 구축해놓고 수비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계속 남아있게 되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데클랑이랑 이 진첸코에 대해서 일선이 공략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무력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치를 했는데요. 반면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카이가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컨트롤이 안 됐지만요. 어쨌든 간 이런 식으로 셰필드가 경기 전반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이 맞으면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한번 줬는데 이때 이제 은케티아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가져갔던 게 뭐냐면은 원래 셰필드의 2선을 구축했던 선수를 이 비니시우스 소우사랑 이 노우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뭐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이 둘의 사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인터벌로 이제 에디가 나오는 거죠. 에디가 나오게 되면은 에디가 나오고 등을 쥐고 받으면 보통은 이제 센터백이 끌려 나오죠. 센터백이 끌려 나오고 이렇게 되면 진첸코가 3자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선수, 두 번째 선수, 세 번째 선수로 진첸코가 공을 가지고 앞을 보고 잡게 되고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뭐죠? 이제 트러스티 같은 경우가 끌려 나왔기 때문에 비니시우스 소우사랑 이제 로빈슨 같은 경우가 이 공간이 벌어지게 되면서 물론 좁혀 들어오긴 하지만 이 트러스티의 등 뒤 공간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진첸코가 오게 되면은 비니시우스 소우사가 고정이 되고 로우가 이때 빠져나가는 거죠. 요 은케티아의 경우도 에디의 경우도 왔다가 다시 뒤로 빠져나가면서 뒷공간을 공략하려고 하는 플레이를 가져갔고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를 보통은 이제 스페인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조금 이거를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플레이를 번갈아서 한다 그래요. 뭘 번갈아서 하냐면은 여기서 에디한테 가는 플레이는 뭐예요? 에디가 발로 공을 받게 하는 플레이거든요. 그래서 발로 하는 플레이랑 공간으로 가는 플레이랑 교차로 한다고 해요. 교차시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긴 하되 발로 하는 플레이와 공간으로 하는 플레이를 교차시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첸코 그리고 에디 그리고 에밀 스미스 로우까지 이 세 명이 유닛으로 묶여서 계속해서 이 공간과 발을 교차하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 가져갔습니다. 특히 이제 에디의 경우에는 거의 뭐 경기 내내 이 트러스티 괴롭혔죠. 득점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괴롭혔는데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어쨌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내려앉게끔 혹은 셰필드 유나이티드에게 공격을 가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세트피스도 나왔고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일단은 경기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상황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셰필드가 사실상 백식스를 구성해놓고 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 주제 무리뉴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할 때 처음으로 보여줬던 형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경기 중 상황으로 이제 제 내피셜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다는 걸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보시게 되면은 백포 같은 경우 있고 이제 지금 보이시죠? 21번에 비니시우스 소우사가 센터백과 풀백 트러스티와 이 오른쪽 풀백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센터백 있고 이제 보신 것처럼 노우드 같은 경우가 또 지금 왼쪽 풀백이 보이지는 않긴 한데 잠시만요. 이걸 옮겨볼게요. 네, 보이시죠 이제?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선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보이죠 이미? 네, 시선 같은 경우도 소우사의 경우에는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에밀 스미스 로우에게 고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우드의 경우에는 누굴 또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도? 노우드의 경우에는 이제 카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2선을 구축했으면은 카이랑 스미스 로우 같은 경우가 뭐예요? 자신의 등 뒤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등 뒤를 공략당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백식스로 서버리게 되면은 자신의 등 뒤라는 공간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되면 백라인이 되니까 백라인 뒷공간 개념으로 뭐 등 뒤를 또 공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간 사이 공간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메잘라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서 플레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미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을 통해서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이런 것들이 실효를 거뒀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 측면 미드필더가 거의 하프 스페이스도 아니고 거의 이제 센터 채널의 경계까지 들어와서 좁혀 있고 지금은 뭐 왼쪽의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센터 채널까지 거의 들어와 있죠. 좌우 측면 미드필더가 중앙으로 극단적으로 좁혀 들어와서 이제 진첸코와 데클랑 라이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것을 통해서 셰필드는 아스날의 마르티넬리, 그 다음에 스미스 로우, 은케티아, 카이 하바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여기 사카까지 했을 때 6대5로
6대5로 셰필드는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죠. 어디서요? 백라인에서 골대랑 가장 가까운 그 위치에서 6대5로 수적 우위를 가져가서 아스날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간과 발을 교차시키는 그 교차하는 플레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알테르나르 엘 후에고라 그래요. 알테르나르가 이제 알터네이트여서 이제 교차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기 중반이었기 때문에 이미 상황이 좀 변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셰필드가 백6가 아니고 백5가 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일선의 등 뒤를 너무 쉽게 공략을 당하다 보니까 이 일선이 벌어졌을 때 등 뒤로 이제 패스가 너무 쉽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 비니시우스 소우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대인 방어를 스미스로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백5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카이를 계속해서 대인 방어했던 노어우드의 경우에는 한 라인 위치 원래대로 사실상 올라가서 이제 셰필드 같은 경우가 1선 있고 2선 같은 경우를 3명으로 구축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러면은 원래 2선을 구축했던 이 선수의 2명, 이 중앙 미드필더 2명의 사이를 보게 되면은 이 둘의 벌어진 틈으로 에디가 센터백과 센터백 사이, 그러니까 센터백의 사각지대에 있다가 인터벌에 있다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에디가 공을 잡을 수가 있게 되고 나오게 되면은 끌려 나왔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스미스로우는 소우사한테 대인방어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에디가 나왔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트러스티가 끌려 나올 채비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에디가 공을 받았을 때 트러스티가 지금 뛰쳐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지금은 주심한테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서 트러스티가 은케티아에게 에디에게 고정이 됐을 때 진첸코가 그 공간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스미스로우는 엮이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이제 유닛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공을 받고 내줘서 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3자 플레이를 이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3자 이거는 3자네요. 근데 이따 보게 되는 건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4자 플레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간 에디가 공을 발로 받고 그리고 진첸코의 경우에는 공간에서 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발과 공간을 교차시켜서 플레이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리고 또 조금은 이제 그 바리에이션이죠. 변화 형태를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꾸로 되는 장면이거든요. 네, 지금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셰필드는 똑같이 백5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2선 같은 경우 3명, 이제 1선 2명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에디가 발로 플레이할 것처럼 나왔다가 여기서 그냥 다시 피벗을 해서 그냥 방향을 꺾어서 다시 뒤로 가버리거든요. 뒤로 가버리게 되니까 뒤로 가버리면서 트러스티를 끌고 가는 데니까 여기서는 이제 에디가 공간으로 플레이하는 옵션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둘의 공간이 또 벌어지게 되죠. 이 비니시우스 소우사랑 노어우드 사이 공간을 이번에는 누가 활용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트러스티를 에디가 공간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첸코가 와서 발로 공을 받는 옵션이 되는 거죠. 셰필드의 1선 등 뒤에서 공을 받았죠. 진첸코가 지금 공을 받았고 그러니까 1선 사이를 관통해서 공을 받았죠. 이제 발로 받는 옵션이 돼서 받았고요. 근데 이때 이제 발생한 효과는 무엇이냐면은 1선과 2선 사이 공간에서 진첸코가 앞을 보고 공을 받았죠. 본인이 발로 플레이하는 옵션이었고 에디가 공간으로 플레이하는 옵션으로 해서 트러스티를 끌고 갔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연쇄적으로 발생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진첸코가 마크 없이 앞을 보고 공을 가지고 전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스미스로우를 막고 있던 비니시우스 소우사가 에밀 스미스로우를 풀어놓고 진첸코를 마크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2대1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적으로는 뭐냐면은 제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드리블을 해서 수비를 고정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고정시킨다는 게 사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수비 진영이 구축이 되어 있을 때 그 수비를 나한테 고정시켜서 즉 끌어들여서 그 등 뒤에 있는 선수한테 공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다른 팀 동료를 마크하고 있던 선수에게 드리블을 해서 그 선수를 끌어들여서 그렇게 되면 이제 2대1이 되니까 마크로부터 풀려난 선수를 활용하기 위한 이제 드리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후자의 경우에는
2대1을 만들기 위한 드리블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그게 행해진 거죠. 계속해서 대인 방어를 가져가고 있던 비니시우스 소우사를 진첸코가 이제 공을 받고 끌어들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온전하게 백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간이 열려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오른쪽 센터백과 오른쪽 풀백 사이, 이 인터벌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진첸코가 이후 상황에서 이 사이로 전진하는, 이제 마크에서 풀려난 스미스로우와 은케티아, 여기서는 이제 약간 뭐 겹치는 장면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 이 뒷공간으로 이 벌어진 인터벌 사이로 움직이는 옵션을 향해서 스루 패스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뭐 원래는 미드필더다 보니까 그게 본인의 장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기 중에 굉장히 잘 이루어졌어요. 계속해서 발로 플레이하는 옵션, 그리고 공간으로 플레이하는 옵션,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때는 에디가 됐다가, 어떤 때는 진첸코가 됐다가, 어떤 때는 스미스로우가 됐다가, 이런 것들이 유닛으로 묶여서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골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자신들의 진영에서 묶어놓을 수 있었고, 깊숙이 내려앉히게 하다 보니까 공을 뺏기더라도 금방 다시 공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아까 제가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설명을 하긴 했지만 골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카이의 이 움직임이었어요. 카이의 움직임이었는데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백파이브거든요. 백파이브 있고 뭐 노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선이고 좌우 측면 미드필더 이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때 같은 경우가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화이트에 대해서 왼쪽 측면 미드필더가 고정이 되게 되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카이에 대해서 카이가 이제 2대1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벤 화이트, 카이 하바츠 이 두 명이 여기서 2대1이 되게 되는데 정확하게 딱 그 순간에 벤 화이트의 패스가 들어간 거죠. 원래였다면은, 정상적이었다면은 이 측면 공간, 그러니까 뭐 측면을 잘랐을 때 측면으로 빠져나와서 보통은 우리가 얘기하는 풀백의 위치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라인 사이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 측면으로 빠져나왔다가 중앙으로 조금 움직이면서 이 둘의 인터벌이 지금은 공략을 당하는 거죠. 공략을 당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 구조적인 게 공략을 당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사이를 취하지 않고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었던 비니시우스 소우사를 백라인으로 내려서 5백을 구성하고, 그 중앙에는 이제 한 명만을 배치를 시켰는데, 이게 노우드인가요? 이게 노우드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노우드고 이게 1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 측면 미드필더인데, 노우드가 지금은 데클랑에게 고정이 됐다 보니까 카이는 완전히 노우드의 등 뒤 공간, 지금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 등 뒤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넓죠. 이 라인과 라인 사이가 굉장히 넓게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이 공략 당하면서, 그러니까 뭐 몇 번이 이런 장면이 몇 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 아스날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했다면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수비 구조, 수비 형태로 인해서 이런 장면이 한 번쯤은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카이의 움직임이 좋았고, 그 카이를 포착한 벤 화이트의 패스가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 공이 나와서 셰필드가 완전히 페널티 박스에 내려앉는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골이 들어가기 직전의 장면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이한테 공이 빠져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셰필드는 박스 근처까지 내려앉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내려앉았을 때 여기서 또 이제 얘기를 해볼 만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도 백파이브 구성되어 있고, 지금은 측면 화이트가 오버랩을 왔기 때문에 이제 왼쪽 측면 미드필더가 트랙백 한 거죠. 쫓아온 거죠. 벤 화이트를 쫓아와서 지금은 백파이브 플러스 백식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때 약간 솔직히 운이 따라주기도 했죠. 왜냐면은 데클란이 크로스를 올렸을 때 여기서 이제 다리 사이로 빠져서 올라가기는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얘기를 해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 에디의 은케티아의 포지셔닝이죠. 보통은 이제 얘기를 박스 안에서 상대 공격수를 마크할 때 어떻게 수비를 하라고 하냐면은 팔 하나 거리를 유지하라고 해요. 팔 하나 거리. 무슨 말이냐면은 팔 하나 거리면은 내 발이 닿을 수도 있고 마크를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리다 보니까, 그리고 눈은 지금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눈은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뭘 봐야 돼요? 눈은 어쩔 수 없이 공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공을 봐야 되는데 팔을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사람의 감각이 시각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팔을 쓰는 건 뭐예요? 촉각이죠. 촉각을 통해서 상대 공격수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파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눈은 공을 보고 상대 공격수, 내가 마크해야 하는 대상을 동시에 시야에 둘 수 없으면은 팔을 활용해서 이제 계속해서 상대 공격수의 위치를 파악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에디 같은 경우가 뭐예요?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게끔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불가능하게끔 포지셔닝을 가져간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이 비니시우스 호구사와 트러스티의 인터벌이 되는 거죠. 이 인터벌은 쉽게 얘기해서 뭐 테니스에서 쓰이는 단어로는 약간 뭐라고 하면 노맨슬랜드죠. 노맨슬랜드. 이제 수비 입장에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공간이에요. 이제 막을 수 없는 위치인데 그 위치에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팔을 활용하는 촉각, 팔 하나 거리 또한 유지할 수 없게끔 하면서 이제 이 공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와서 여기서 뭐 경기 다들 보셨죠? 여기서 컨트롤 뭐 거의 예술이었죠. 컨트롤 무슨 베르캄프처럼 한 다음에 여기서 피니싱까지 가져가서 득점을 성공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경기에서 엄청나게 대승을 했잖아요. 대승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장면에서 골이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또 꽤 어려운 경기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대 팀들이 수비 진영을 구축하고 공간 자체를 안 내주는데 포커스를 맞췄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에요. 만약에 전반전에 특히 조금 이른 시간에 골을 넣게 되면은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 2대0, 3대0을 가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데 1대0 스코어를 가지 못하고 0대0이 길어진다든지 혹은 0대0의 스코어가 이어지다가 상대에게 되려 역습을 허용해서 실점을 먼저 하게 되면은 상대는 이 플랜 자체를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어쨌든 간 전체적으로 준비해온 플랜이 잘 기능을 했고 이제 지금 상황 여기까지 오는 데서는 이제 카이의 움직임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 결정적인 결국에는 골을 넣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약간의 운이 따라줬던 거 플러스 이제 디테일이죠. 이제 9번 공격수로서의 에디 은케티아의 디테일이 돋보이면서 골이 들어가면서 경기를 쉽게 펼쳐 나갔다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저의 뭐 평가 혹은 뭐 경기에 대한 요약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토트넘이나 북런던 더비 할 때 제가 에디 은케티아 압박했을 때 압박을 가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압박을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들 뭐라 그러지? 이 선수에 대해서 되게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 9번으로서는 사실 골 결정력이 조금 아쉽다. 박스 안에서 골을 넣어줘야 될 때 특히 지난 시즌에 보게 되면은 찬스를 계속해서 마무리 지어주지 못하면서 팀이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잃어버리게끔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이제 제가 최근에 라이브를 했을 때 그 압박 장면은 제외하고 은케티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잉글랜드 대표팀에 차출되는 것도 저는 결국에는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도 좀 팀에 필요한 9번으로서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어요. 이 디테일에서. 그리고 이 디테일이 오는 게 그냥 오는 건 아니겠죠. 그냥 오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아마 인디비주얼 비디오 세션 하겠죠. 개인 비디오 세션 팀에서도 코치들이 해줄 거고 그 개인 비디오 세션을 통해서 근데 그냥 하고 넘어가면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간 본인이 그것을 열려있는 자세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 경기에서도 발현이 돼서 팀의 승리를 도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